안녕하세요, 박 셰프입니다. 1월 마지막 주 토론토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자세하게 하기에는 너무 길고 지루할 수 있어서요, 한두 가지만 조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다른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부동산 이야기 홈페이지에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정리돼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해서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보다 40% 높은 캐나다 평균 주택 가격이라는 기사입니다. 사실 이 기사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데이트 시켜 놨거든요. 이 위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만 보면요, BMO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평균 캐나다 주택 가격은 61만 7천 불이었고, 이에 반해 미국은 42만 불로 46% 차이가 났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부채라고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달아놓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대부분은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020년 12월에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의 일자리 손실은 학력에 따라 달랐다고 하는데, 특히 고용 감소의 절반 이상이 고졸 이하의 사람들로 나타났고, 이 와중에도 대졸자들의 고용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 오히려 증가했죠. 유니버시티 디그리는요. 근데 이제 다른 이 이하 학력의 경우에는 모두 다 이렇게 하락했고요. 특히 Certificate of Diploma 같은 경우도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접촉도 줄어들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기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면요, 자, 세 번째로 위의 내용과 조금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모기지 지불 연기 소매 건설 서비스 근로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CMHC에서 발표했는데요,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전체 모기지 지불 연기의 18%가량이 소매 건설 서비스 산업에 연계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8%는 어떤 분들이냐면, 여기서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0%가 안 되시는 분들이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래도 매월 지불해야 할 금액이 많은 분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매월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많고 수익은 줄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모기지 지불 연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소식은 토론토 주택 소유자는 거의 소득의 30%를 모기지 지불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포인트 홈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 주택 소유자는 2020년에 소득의 28%를 모기지 지불액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는데, 2010년에는 18%에 불과했고요. 근데 특히 광역 토론토에서 수입 대비 모기지 지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옥빌로 소득의 43.8%를 모기지 지불액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8%도 높은데 옥빌 같은 경우는 43.8%라고 하네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옥빌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요. 예, 온타리오 옥빌이 43.8%요. 이 퍼센테이지가 나타내는 수치가 뭐냐면요, 소득 대비 모기지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인데 모기지를 얼마나 냈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은행에 모기지를 신청해서 모기지를 빌릴 때 소득이 많으면, 인컴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빌릴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은행, 특히 메이저 6 뱅크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35%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소득의 35%가 모기지 관련된 지불액으로 책정이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많이, 소득 대비 그거보다 많이
모기지 지불액을 매달 낸다면 은행에서는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35%가 은행이 보통 6 메이저 뱅크가 정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비은행권이나 또 다른 은행들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보면은 버나비 BC도 그렇고 쭉 내려가서 온타리오 옥빌, 그리고 또 온타리오 리치몬드 힐, BC에 있는 지역들이 많긴 합니다만 A작도 있고요, 미시사가도 있고요. 여기 보면 막탄부터 35% 밑으로 내려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지 35% 미만이니까 은행에서 수입 대비 모기지 지불액이 35% 미만이라서 모기지 승인이 나는 겁니다. 다시 올라오면 44.7%가 얼마나 큰 수치냐 하면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입의 35%만 모기지 관련 지불로 이제 충당이 돼야 된다고 은행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모기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제 데빗을 매달 갚아 나가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크레딧 카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데빗이랑 그리고 이 모기지 지불에 관련된 데빗이랑 모두 합쳐서 42%가 넘으면 빌려주지 않는다는 게 메이저 6 뱅크의 이제 규정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모든 데빗이 아니라 모기지 관련된 지불액만으로도 벌써 45%에 가까워졌죠. 이제 그만큼 소득 대비해서 모기지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관련된 얘기를 보면은요, 이 세 지역 같은 경우는 top 3 city with the biggest gap between home price increase and income increase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인컴이 오르는 거는 별로 높지 않은데 이제 홈 프라이스는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고요. 하나 더 보시면은, 자, 버나비 같은 경우 하나 보시면은요, household income이 여기 보면은 10만 불이 조금 넘죠. 근데 necessary income이 15만 불이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만큼이 더 높아야지, 여기 보면은 unaffordable marke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10만 불도 높은 금액인데 15만 불은 돼야지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퍼센테이지가 35%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21년 초에 판매를 시작할, 그러니까 런칭될 광역 토론토 지역의 콘도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대략 지역이랑 그리고 건설사하고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상반기에 어떤 콘도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렌틀 공실률 증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MHC에 따르면 캐나다의 3대 주택시장에서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가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로 각각 3.4%, 2.7%, 2.6% 렌트 공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토론토 공실률은 낮은 임금의 젊은 근로자들의 일자리 손실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보고서는 임대료 체납률을 조사한 결과 소유주의 58%가 체납률이 증가했다고 말했고 32%는 2019년과 비슷하다고 말했다고 해요. 소유주의 58%가 체납률이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체납률이 증가한 거죠. 반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투베드룸 평균 렌트 가격은 이제 10,000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3.6% 증가해서 1,165불에 달했는데 특히 밴쿠버는 1,792, 토론토는 1,653불, 오타와 빅토리아는 1,517불이었다고 합니다. 공실률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렌트비가 올랐죠.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들이 렌트 가격 하락보다는 향후 렌트비 인상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렌트비를 한번 내리면 또 지금 이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매년 뭐 2% 이렇게 인상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 이 렌트비가 한 번에 그렇게 올라가지 못할 테니까 이 렌트비를 내리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뭐 1month 프리 렌트, 2month 뭐 프리 렌트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걸로. 하지만 렌트비는 될 수 있으면 낮추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토론토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한편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임대료 체납률이 가장 높은 10.68%로 34,858세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요, 모기지 연체 비율이 0.8%에 불과하다고 해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읽어보면은요, 캐나다 은행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모기지 연기 절벽에 대한 신호는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현재 모기지 연체 비율은 전체 주택 모기지 포트폴리오의 0.8%에 그쳤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전까지는 전체 모기지 계정의 17%인 80만 건의 모기지 이체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하지만 트랜스유니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직원들이 정규 근무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절반의 캐네디언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했고 거의 40%가 청구서 지불에 대한 불안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이니까 다행히 이제 0.8%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토 콘도 가격이 작년 4분기 2% 하락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2%가 별 의미가 없는 게 워낙 지역마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이라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둘 수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사실 상승한 지역도 이제 두 군데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 3일 안에 부동산 이야기 홈페이지에 업로드도 시킬 거고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업로드 시킬 거니까요. 그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간략하게 보면 2.4% 하락했고 평균 판매 가격이 64만 4천 불 떨어졌고요. 그리고 토론토시의 공실세와 이제 임대 시장의 약화에 따른 토론토 공급의 증가는 구매자들에게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선택권과 협상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만큼 이제 셀러 시장, 죄송합니다. 바이어 시장이라는 거죠. 이제 콘도 마켓은. 하지만 2020년 4분기 이제 콘도 판매가 2019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20% 이상 높아요. 그래서 가격은 떨어졌긴 했지만 판매량이 높고 그리고 이제 2020년 12월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판매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진 지역들도 많은데 그래서 수요는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